약간 좀 변태 같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니네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감히 못 알아들어? 내가 에이지안이든 에일리언이든 지가 나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현타가 온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시리즈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영상 뭐 올리지?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다 떠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이크와 함께 아주 좋은 음질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힘도 많이 얻고 위로도 많이 얻고 좀 용기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런 채널로 좀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에 좋은 ASMR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마이크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이어폰을 꽂으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입으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영상을 올리기 전이랑 또 다 올리고 나서 구독자 수가 한 100분 정도? 100분 조금 넘게 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펼쳐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좋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주 약소하지만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이벤트도 알뜰하게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캐나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개괄적으로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 좀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로 캐나다 워홀을 왜 갔나? 사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뭐 국가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어렸을 때 막연하게 캐나다라는 공간에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환상? 그런 게 있어서 캐나다를 선택한 거지만 뭐 궁극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왜 갔냐라고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좀 변태 같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저한테 왜 캐나다에 가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개고생을 해보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라면은 내가 낯선 언어, 편하지는 않은 언어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죠. survive, 진짜 생존이니까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가서 고생을 하고 오면 나의 동네, 이제 뭐 약간 소위 말해 내 나와바리로 오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국가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옛날엔 있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죠. 2023년에. 그게 저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고 개고생을 좀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가 많이 늘었나? 그냥 답변만 얘기하자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영어권 국가에 가서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1년이라는 시간은 영어를 마스터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이어트도 똑같잖아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살을
초반에 빼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보통인 상태에서 마른 단계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약간 언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진짜 Hi, Hello, How are you 밖에 못하는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 일상회화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느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언어를 원한다. 문제 해결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 어드밴스드한 영어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죠. 근데 저는 후자에 속했어요. 가서 그냥 랄라랄라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어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캐나다 가서 얼마 안 됐었던 날이었어요. 한 3일 됐나? 처음으로 이제 카페를 간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이거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완전 빠른 말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Sorr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뒤에는 다 막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막 줄을 서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멘붕이 왔던 이유는 내가 못 알아들었고 뒤에 사람은 많고 막 나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민폐인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카페에 와서 주문하는 게 사실 어려운 영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내가 뭔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 진짜 기분 좋게 음료 먹으러 갔다가 일기를 5장을 썼어요. 나 어떡하지?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 좀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찍어뒀거든요. 여긴지 한번 올려놓을게요. 멘붕이 와가지고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든 안 되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놓여 있었던 게 제가 캐나다에서 2가지 일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게스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일이 온라인으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인한테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온라인 화상 선생님으로 일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예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문장 만드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트북 한쪽에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영어가 조금 늘었었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랑 좀 친해지다 보면 나 오늘 뭐 했고 막 이런 시시콜콜한 나의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면 라포가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그리고 저들의 이야기도 좀 내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시스템인데 강압적인 게 어찌 보면 돈이죠. 돈 벌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전 덕분에 영어가 좀 많이 늘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완벽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뭐 문법도 막 엉망이고요. 가끔 생각 안 나는 뭐 단어들도 있고 막 하지만 돌려 설명할 줄도 알고 또 저 사람이 뭘 말을 하면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만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 못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나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냥 내 목소리가 작아서 혹은 발음이 불명확해서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막 혼자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작아지고 근데 그럴 필요는 딱히 없더라고요. 진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냥 좀 뻔뻔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니네 모국어로 말해주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요런 뻔뻔한 마인드로 가야 내가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싸가지 없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영어권 국가에 산다고 해서 영어가 짜잔 하고 막 마법처럼 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제 경험이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영어를 많이 늘릴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 언어 교환. 언어 교환할 때 한국어를 조금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좀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하면은 진짜 모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말하더라? 라고 하면은 그거? 이렇게 말해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영어 표현으로. 진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를 워드에다가 좀 받아 적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보고 출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영어 일기 같은 것도 괜찮아요. 내가 번역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한국어로 막 적어본 다음에 챗 GPT한테 자연스러운 진짜 영어 표현으로 번역을 해줄래? 라고 하면 진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해줘요. 그거를 말해보세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어 공부 방법이니까 꼭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했던 토픽이랑 너무 다른 주제는 아니지만 영어 못해도 살 수 있냐? 완전 예스죠. 제가 한 번 이사를 했었는데 이사하기 전에 같이 살았던 분께서는 10년을 사셨대요. 10년을. 근데 일하는데도 나 한국인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 계셔가지고 진짜 영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을 사셨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당연히 사실 수 있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번역기가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말해준 거기도 하고 저도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도 많았어요. 제2 언어로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의 우리 교육 특성상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틀리면은 넌 낙제고 탈락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 단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의 문법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막 뱉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뻔뻔하게 내가 지금 니네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감히 못 알아들어? 약간 이런 스탠스로 좀 다가가야만 영어가 조금 빠르게 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로 가게 되면 대부분은 밴쿠버나 혹은 토론토, 캘거리 이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세 군데의 특징들이 도시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이다 보니까 일할 때가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세 군데보다는 조금 컨트리사이드, 약간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이 에드먼튼에 가게 된 이유는 제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원래 밴쿠버를 처음에 가려고 했고 아니면은 저기 캘거리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께서 캐나다에 오래 사시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에드먼튼에 가보래요. 저도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에드먼튼이 한국의 부산 같은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굉장히 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일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캐나다 워홀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에드먼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되게 막 평화롭고 좋긴 하거든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밖에 나가서 야 놀자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지루할 수는 있죠. 나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워킹. 어쨌든 일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일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막 도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 살이 맘 편하게 좀 너무 힘들었다. 서울에서 한국 너무 막 복잡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 잠깐 쉬러 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드먼튼 좋죠. 요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부모님,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갔고 나는 좋았으나 너무 평화로웠다. 약간은 지루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좋지 않다.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난 좀 너무 편하게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일하러 가시는 분들께는 약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드먼튼에도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라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난 진짜 신나게 놀아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비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저는 사실 많이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중에 3번 정도? 물론 자잘자잘한 것들도 있긴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의도를 가지고 니하오라고 하는, 우리 흔하게 듣는 거죠. 그냥 니하오라고 인사하는 경우. 근데 이게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나 기분 나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악한 인간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워터파크를 갔어요. 그때 제가 튜브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를 타러 갔는데 우리가 앞에 분이 출발을 하시면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막 물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드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분께서 우리 튜브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제 친구가 먼저 슬라이드를 탔는데 그분이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안 내려가려고 막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뭐지? 왜 안 잡아주지? 이랬어요. 다음으로는 저였거든요. 전 진짜 내려갈 뻔했어요. 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성의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촌 앞에 있는 그 서양인은 잡아줬거든요. 우리만 안 잡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제 뒤에 계신 분들도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잡아주라고 막 뭐라고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인종차별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줬지 않냐. 왜 우리는 안 잡아주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너네 매니저한테 내가 지금 말하고 싶다. 너의 이런 행동을. 그랬더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다른 튜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튜브 잡아주느라 그랬다. 막 이렇게 막 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때가 진짜 최고 인종차별. 근데 그건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인종차별 플러스 직업정신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잘려야 돼 진짜. 세 번째로는 제가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카페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 카페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그 카페를 갈 때마다 그냥 묘하게 약간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내가 갈 때마다 내 눈을 안 쳐다보고 말을 안 걸어요, 나한테.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눈을 못 쳐다볼 수도 있고 말 안 걸 수도 있죠. 근데 나를 뺀 모든 사람들에게 스몰톡을 다 거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머지로 시작을 해요. 제가 자주 갔다고 했잖아요. 자주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좀 인종차별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살짝 들었죠.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이유가 제 친구랑 같이 그 카페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서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블론드 헤어에 그린 아이스를 가진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음료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픽업하는 데서 그 사장님이 저희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했겠죠. 근데 그 답변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안 해요. 나를 안 쳐다봐. 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계속 그 친구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답변에는 그냥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진짜요? 맞아 이러면서 얘랑만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저 사람이 내가 한국인이라 싫구나. 에이지안이라 싫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카페를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누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물론 내가 거기 매출을 100% 다 뭐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손님 아니에요. 내가 에이지안이기 이전에 난 손님이야. 그럼 고마운 줄 알고 지금 어디 참 직업정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에이지안이든 에일리언이든 지가 지란다. 본인이 사장이면 손님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진짜 저는 그런 거는 참 멍청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종차별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들 중 하나가 인종차별 중에 의도가 없는 인종차별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첫 번째 말했던 면전에 대고 니하오 하시는 분들 중에 의도를 가지고 눈에 보여요. 그게 너 에이지안이구나 니하오 이게 있고 에이지안이네 니하오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의 의도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요. 그냥 내가 에이지안이고 너의 나라 언어로 인사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의류 매장에서 일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동료분들 중에 한 분
아버지가 한 번씩 저희 매장에 오셨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보신 날, 너 처음 왔구나. 처음 보는 얼굴이네. 반가워. 그러면서, 니하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계셨던 그 제 동료분이 너무 놀라서 뛰어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한국인이라고, 중국인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료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면서 막 갑자기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종차별일까요? 저는 근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언어로 좀 소통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맥락을 다 빼고 니하오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레이시스트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이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들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무식하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정말 무지로 인해서, 사실 무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무지로 인해서 실수를 하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약간 오해라고 할까요? 오해 아닌 오해? 기분 나쁜 오해 같은 건 아니고요.